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25세의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15일 오후 LA 중심가 다운타운 7번가에 위치한 쇼핑몰 안의 타겟 매장에서 40대 노숙자가 9세 남자아이와 한국 항공사 직원 등 2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 노숙자는 매장 안에서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도망가려는 아이의 등을 찔렀고 매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던 여성들 그룹에 다가가 항공사 한인 여승무원 가슴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2명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승무원은 인천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 만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로켓 발사가 16일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날 새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너디 우주센터에서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상 최강 추력을 자랑하는 대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 SLS는 발사 2분 12초 뒤 양옆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시작으로 오리온을 감싼 페어링, 비상 탈출 시스템, 로켓의 1단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 등을 차례대로 분리하며 지구 저궤도로 상승했습니다. 오리온 캡슐은 발사 30분 만에 태양광 패널을 성공적으로 펼쳤고 90분 뒤 상단 로켓이 지구 중력 밖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며 오리온을 달로 가는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0시로 이후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나사는 4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1단계인 SLS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엔진 연료 시스템 유출 등 기술적 문제와 허리케인 북상에 따라 발사를 취소해야만 했었습니다. 나사는 이번에 SLS에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발사했으며 2024년 예정된 2단계 발사부터는 실제 사람을 실어보낼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부진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반트럼프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며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우리는 곧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년 전 퇴임 시 미국은 황금기를 맞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미국 남쪽 국경은 역사상 가장 강력해 전례 없이 번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공식 입후보한 첫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친 트럼프를 외친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트럼프는 출마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립니다. 대선 잠룡 중 한 명이던 론 디산티스가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며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텍사스 트리뷴 등에 따르면 텍사스 공화당과 여론조사 업체 CWS 리서치가 텍사스주 유권자 1,09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디산티스 주지사는 차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대한 지지율 43%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5%,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4%,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1979년 9.9%, 1980년 14.3%, 1981년 11.2%, 지금껏 은퇴자 소셜연금이 오른 기록들입니다. 내년에 8.7%가 올라 월 평균 140여 달러를 더 받게 되어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경험하는 네 번째로 높은 인상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쭉 살펴봐도 연금은 평균 1.7%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시카고도 한인 1세들 대부분이 은퇴 시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퇴구자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연금에 의존하는 계층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소셜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 즉 COLA를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이런 조정분은 도시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토대로 매년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분도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은 평균 1,600여 달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소유한 100달러는 20여 년 전 화폐 가치보다 40% 정도는 하락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소셜연금을 최대로 올려준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국도 수혜자가 인상된 상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에 대처하는데 인상률 적용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셜연금 수혜자는 늘어만 갑니다. 7천만 명 중에는 일반 은퇴자와 더불어 장애인과 어린이까지 포함됩니다. 미국에선 연간 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인 은퇴 독신자나 3만 2천 달러 미만인 은퇴 부부의 경우에 한해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소셜연금 비용이 늘어만 가니 향후 10여 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징수한 급여세를 통해 기금이 충당되는 상황인데 그런 수입 증대 없이 연금 인상률의 높은 상승은 향후 심각한 자금 부족이라는 추가 압박이 오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은퇴 자금과 건강이 보장된다면 100세 시대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다만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만큼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성과가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 총생산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5배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22.8배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은 각각 10배를 상회했습니다. 호주 9.7배, 캐나다 8.8배, 독일 8.5배, 그리고 일본은 7.8배로 나타나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40%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지만 근로자들의 1인당 GDP는 아일랜드보다 60% 적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가성비를 볼 때 한국은 교육열에 비해 효율이 떨어져 가성비는 꼴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지속성과 자율성이 부족해 졸업 후 근로자가 되면 이들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국가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에서 24세, 55에서 65세 두 그룹의 독해력과 수리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그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중시하는 풍토도 한 요인입니다. 한국의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전공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갖는 등 노동시장 수요와 근로자 능력 불일치가 선진국 중 가장 큰 국가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동시장 불균형은 물론 근로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 15일 차기 의회에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1월 출범할 다음 하원에서 사실상 다수당을 예약한 상태여서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수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앤디 빅스 의원을 188표 대 31표 큰 격차로 눌렀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날 투표는 비공개로 실시됐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 후보자로 결정됩니다. 이날 경선에서 메카시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지만 1월 하원 본회의에서 실시될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전체 과반인 218표를 얻어야 해 그에 대한 당내 반대표를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 개표 집계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공화당은 현재 217석을 확보, 다수당 탈환을 위해 단 한 석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하원 탈환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소수당이 될 처지에 몰린 민주당은 오는 30일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의 거취가 정해지는 대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육류 유제품 관련 글로벌 기업 15곳이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유럽 전체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육하는 가축의 배설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열을 흡수해 지구 가열을 부채질합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개된 미국 농업무역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육류 생산 다국적 기업 JBS와 프랑스 낙농업체인 다농 등 기업 15곳이 전 세계 가축의 11.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유럽 전체 배출량의 80% 수준에 달합니다. 영국 가디언은 15개 기업을 하나의 국가로 치면 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10위에 오르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엑손모빌과 BP 등 석유 기업보다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는 얘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육점이라 불리는 JBS는 전 세계에 150개가 넘는 육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대부분을 JBS가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JBS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보고서에 언급된 15개 기업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